안녕하세요. 정치맘 콩이입니다. 오늘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힘 지지도가 지난 5년 중 최고로 벌어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도 격차가 마치 윤석열의 쩍벌처럼 쩍 벌어졌습니다. 한때는 조선일보에서 윤석열의 쩍벌은 허벅지에 살이 많아 그렇다는 쌉소리를 해댄 적이 있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지기현 판사와 즉시 항고 및 일반 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이 윤석열을 탈옥시켜 주었고, 내란 속에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옷차림은 찜질방에서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허벅지가 어디가 살이 많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윤석열은 그냥 쩍벌이 습관이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탄핵을 당한 윤석열이 벌건 대낮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 진짜 속 터집니다. 윤석열도 문제지만 국힘도 대책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태, 권성동,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 몰려가 모든 국민은 법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권성동은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며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쌉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진짜 가증스럽습니다.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윤석열을 비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하고도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아무리 얼굴이 철판이어도 저 정도로 두껍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국힘이 윤석열 탄핵 소추안 1차 표결 때 다 등을 돌리고 나가 투표가 불성립돼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추위에 집회에 나가 탄핵 소추 표결을 지켜보며 등 돌리고 나가는 국힘 의원들을 보며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그런 작태를 보며 분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들이 떠드는 말의 주어를 윤석열 김건희로 바꾸고 자신들에게 바꾸면 말이 됩니다. 나경원은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6년째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김건희는 법위에 있었고 윤석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법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평등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항상 법 앞에 예외 아니었습니까? 법의 심판이 윤석열 김건희 단 두 사람만 피해가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김건희가 뇌물을 받아도 주가 조작을 해도 관저 공사에 문제가 있어도 양평고속도로가 휘어져도 학력 기조를 해도 김건희는 항상 절대 권력으로 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 왜 비화폰을 쓰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경로로 최혜병 죽음을 덮고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도망시키고 임성근은 싸고 돌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입닫고 이태원에서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었는데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등을 두드려주고 내란을 일으켜도 말도 안 되는 시간 계산으로 풀어주고 체포영장도 불응하고 그야말로 법 위에 있던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아닌가요? 지금 국힘은 저런 것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민생보다는 여론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흠집을 내고 당권 차지하기 위한 싸움 빼고는 할 게 없는 겁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지명하였습니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입니다. 그는 형사부와 공안부 라인에서 두각을 나타낸 형사부 공안통 출신입니다. 조은석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형사부장, 공안부장,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민주진영 일각에서는 보수 정권에서 검찰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 과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윤석열 정부 초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집중감사 및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표적감사를 하고, 특히 감사원 감사관의 사전조사가 이미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 재차 감사를 시도해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상정되자 조은석 감사위원은 그 감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정 자체를 반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은 정치적 감사에 제동을 건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발 철저히 잘하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전 법무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인권 및 재판 독립성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 법조인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의 가르마를 잘 타줄 수 있는 판사 출신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되었습니다.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군 법무관 및 특수수사 경력 다수, 군 인권 및 군사법에 대한 실무 전문성 등 최혜병 특검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은 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인물 선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수사의 성과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 회복과 직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검사에게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 이내가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검은 특검보, 부검사 및 수사팀 구성, 사무실 확보 및 기자재 구비, 수사 착수 대상 자료를 검토합니다. 특검은 7월 초쯤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올 한 해는 특검으로 국민들이 경악할 사안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힘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모든 국민은 법 평등해야 한다. 법 앞에 예외였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법의 엄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이 윤석열 김건희 단 두 사람만을 피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하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대가는 치러야 할 것입니다. 특검 과정에서 아마 국힘 의원들도 여러 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이 더욱더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대가는 지옥을 선물해 드릴 겁니다.